제 이름은 박용호, 74세입니다. 40년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로 4억 2천만 원을 벌었다가 3년 만에 500만 원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말이 실화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40년 교직에 있었던 분이 왜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 425% 수익률로 4억을 번 투자 고수가 어떻게 500만 원만 남게 됐지?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무려 425%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투자의 귀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대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됐을까요?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50대, 60대 이상이시거나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2014년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40년간 무지각, 무결근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합치면 약 1억 5천만 원. 여기에 40년 근속 교원연금으로 매달 320만 원이 나왔죠.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9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적금만 했는데 금리가 너무 낮더라고요. 연 2%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때 관심을 가진 게 미국 주식이었어요. 교육자답게 정말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을 수십 권 빌려 읽었고 증권회사 세미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첫 투자로 선택한 종목들이에요. 애플 3천만 원, 테슬라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선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년간 장기 투자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애플 3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 테슬라 5천만 원이 3억 원, 8천만 원이 4억 2천만 원이 됐어요. 무려 425% 수익률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매년 평균 20% 이상씩 벌었다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교사 모임에서도 투자 이야기를 하고 후배 선생님들에게도 미국 주식을 추천했어요. 2020년 말 제 총 자산은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7천만 원과 주식 4억 2천만 원. 여기에 매달 연금 320만 원까지.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된 상황이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증권 앱을 켜면 매일 돈이 늘어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기도 했어요. 아내한테 자랑했죠. 여보, 오늘 또 8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아내가 정말? 당신 대단해.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투자 천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교사 모임에 가면 다른 선생님들이 제게 투자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어떤 주식 사면 돼요? 역시 박 선생님은 뭘 해도 잘하시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쭐했어요. 40년간 교육자로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투자자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절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3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2021년 초, 제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바로 유튜브였어요.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유튜브도 알려줬거든요. 처음에는 트로트 영상이나 요리 프로그램만 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가 이상한 영상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으로 1년에 1억 벌기, 테슬라 하나로 10억 만든 평범한 직장인,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종목 탑5. 호기심에 클릭해본 첫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1년 만에 500% 수익을 냈다는 거였어요. 저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적게 벌었더라고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투자 유튜브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유튜브 보기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점심 먹고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봤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나보다 유튜브랑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웃으면서 여보,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공부야.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중독이 시작된 거였어요. 유튜브 보면서 댓글도 달고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도 하고,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뭔가 동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박쌤 테슬라 대박이네요. 언제까지 들고 계실 거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마치 투자 고수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언제 진짜 부자가 되지? 다른 사람들은 몇 달 만에 몇 배씩 벌던데. 나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그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세배 레버리지 ETF 영상이었어요. 그 유튜버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테슬라가 10% 오르면 30% 오르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진작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죠. 2021년 3월, 저는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서 QQQ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산 거예요. 애플 1억 2천만 원어치를 팔아서 모두 TQQQ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나스닥이 5% 오르니까 제 계좌는 15% 올랐거든요. 한 달 만에 1,300만 원을 번 거예요. 확신했죠. 이게 바로 진짜 투자구나. 그 다음 달, 저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 일부도 추가해서 모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거예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는 TQQQ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1억 5천만 원, 테슬라 3억 원, 현금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천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5년간 장기 투자로 벌었던 것보다 몇 개월 만에 더 많이 벌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21년 5월 나스닥이 며칠에 걸쳐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 3%씩 떨어지더니 일주일 만에 7% 정도 빠졌어요. 제 TQQQ는 그에 따라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처음에는 패닉이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곧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한 달 후 나스닥은 회복됐고 제 계좌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저에게 묘한 중독성을 줬어요.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는 게 스릴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자극적인 투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여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하루 30만 원 버는 단타 전략. 이 종목 하나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숨은 보석 종목 발굴법. 호기심이 생겼어요. 레버리지 ETF도 좋지만 혹시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운명적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국내 바이오 주식. 이제 시작이다. 1년 안에 10배 오를 종목들. 그 영상에서 추천한 종목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가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바이오 회사들이었어요.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신약 임상 성공하면 주가 10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돈을 벌었지만 만약 정말 10배가 오르는 종목을 잡는다면 70대에 10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달콤한 유혹에 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인생을 바꾼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했던 테슬라 3억 원을 팔아서 국내 바이오 잡주들에 몰빵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었어요. 처음 2주간은 정말 좋았어요. 30% 정도 올라서 거의 1억 원을 벌었거든요. 아, 이게 바로 대박이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후 하루 만에 40% 폭락. 3억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됐어요. 저는 다시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봤어요. 2차 전지 대장주. 숨은 보석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발굴. 이제 시작이다. 점점 더 위험한 잡주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TQQQ도 일부 팔아서 이런 투기주들에 계속 투자했어요. 2021년 12월 기준 제 포트폴리오는 바이오 잡주들 1억 8천만 원, 각종 테마주들 1억 3천만 원, TQQQ 5천만 원, 현금 0원이었어요. 안전한 미국 대형주는 모두 사라지고 투기성 종목들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일부 종목들이 올라서 안심했거든요. 하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들이 대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투자한 잡주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3개월 만에 4억 1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2억 6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멘붕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유튜브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물타기 전략. 지금이 진짜 기회다. 바닥에서 사는 법. 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2억 6천만 원을 잃은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 돈으로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떨어진 잡주들을 더 많이 샀어요. 평균 단가를 낮춰서 조금만 회복되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제 종목들은 연일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2022년 12월 제 계좌 잔고는 1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4억 원을 잃은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연금밖에 믿을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초 저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돈 1억 원. 아내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조금 손해봤지만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그때 또다시 유튜브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부활. 지금이 진짜 바닥이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회사를 강력 추천했어요.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온다. 성공하면 최소 10배라고 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 1억 원을 모두 그 바이오주에 올인한 거예요. 이미 4억 가까이 잃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벌어서는 언제 회복하겠어요? 한 방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이미 많이 잃었으니까 이번엔 큰 거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죠. 처음 한 달은 희망적이었어요. 30% 정도 올라서 3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4월 말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임상 3상 결과 완전 실패. 하루에 80% 폭락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상장 폐지 위기까지. 1억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4억 9천만 원이 500만 원. 99%를 잃었어요. 그때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3년 동안 99%를 잃었다니. 40년 교직 생활과 5년의 성공적인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더 끔찍한 건 4억 원의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월 이자만 200만 원. 연금 32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23년 5월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들, 딸을 거실에 불러 앉혔어요. 손이 떨려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40년간 가족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는데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다. 집도 담보로 잡혔고 아내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얼마를 잃었는데? 거의 5억.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대출이자가 얼마예요? 월 200만 원. 연금이 320만 원 나오시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120만 원밖에 못 써. 그때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40대인데도 아버지 앞에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아들이 며칠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편의점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시급은 12,000원이고 하루 4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게 40년간 가족을 먹여 살렸던 가장이 이제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2023년 7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40년간 선생님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계산대 앞에 서 있다니. 선생님 아니세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서 왜? 그 말을 끝까지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편의점 조끼를 입은 74세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40년 전 교단에 처음 선 그 젊은 선생님은 어디 갔을까요?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시급 12,000원으로 월 수입 약 100만 원입니다. 연금 320만 원에서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여기에 편의점 알바 100만 원을 합쳐서 월 2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74세에 하루 4시간씩 서서 일한다는 게 허리는 아프고 무거운 박스 나르기도 힘들고 어떤 날은 20대 대학생이 와서 담배를 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힘드시겠어요, 이 나이에 일하시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동정받고 있다는 게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산기를 두들겨요. 대출 원금 4억, 월 이자 200만 원.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
74세에 시작해서 80세, 85세까지도 이자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해요. 예전엔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녁 식탁에서도 말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TV만 보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을 시켰는지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편의점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진열대 정리, 계산, 택배 접수.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을 정말 잘하신다고.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애플, 테슬라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됐는데.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데 저 혼자 눈을 뜨고 있으면 정말 죽고 싶어져요. 가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옛날 제자가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워요. 4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는 40대 중년이 됐는데 그 앞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아들 가게 좀 도와주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도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튜브도 투자 관련 영상은 절대 안 봅니다. 하지만 가끔 TV에서 이 종목 대박이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손이 떨려요. 또 속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나처럼 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현재 제 하루 일과는 오전에 산책, 독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근무, 저녁에 가족과 시간, TV 시청, 주말에는 손자들과 놀아주기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특히 손자들이 할아버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멋있다고 해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저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유튜브 몇 개 보고 5억 원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이번엔 대박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째,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애플, 테슬라라는 정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지키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큰 수익을 원하다가 확실한 것을 놓쳤습니다. 둘째, 절대 집을 담보로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74세의 말이에요. 연금이 많아도 대출 이자로 나가면 소용없어요. 집은 마지막 안전망인데 그걸 걸면 정말 끝이에요. 셋째, 유튜브를 맹신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목표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확신에 찬 어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돈을 잃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돈은 불리기보다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74세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세요. 연금이 많아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평생 이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불안함이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에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시급 12,000원을 받으면서 매달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혹시 요즘 밤에 자꾸 투자 영상만 보신다면 저랑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